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문화예술과 정치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와,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녹음을 했다가 방송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약간 사회적으로 너무 예민한 때였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정동극장의 뮤지컬 공연을 안 하고 그 인큐베이팅 하는 사업 자체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또 성토를 하면서 방송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또 가끔은 이렇게 또 핵심적인 이슈를 지나치지 않고 또 그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문화예술 관련해서 좀 관심이 좀 있으시거나 뉴스를 좀 보시거나 혹은 이렇게 SNS에 그런 친구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곳에서 그런 담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또, 뭐 때문에 그러지? 이렇게 하고 그냥 간과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방송은 사실 정치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논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뭐 누가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보다도 이 문화예술계에서 정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그리고 이런 어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은 이제 그것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거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선 인력 문제입니다. 그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뭐 이렇게, 특히 이제 문체부 장관이죠. 예, 문화체육부 장관이 임명이 되신 이후로, 이렇게 인사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물론, 이거는 뭐 문화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저희는 오늘 이제 문화예술 관계된 분들의 인력에 관한 그런 문제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뉴스가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 기관에 어떤 분들이 기관장으로 임명이 되시거나 또 임명 후보로 올려지셨다거나 또 그런 얘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거나 노출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었나? 제가 좀 요약해서 몇 분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국립정동극장에 서승만 대표이사님께서 임명이 되셨습니다. 서승만 대표이사 그러면 또 누군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사진을 또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코미디언 출신이시죠. 예, 그리고 뭐 공연 경력이 아예 없으신 건 아니세요. 공부도 열심히 뭐 석박사도 하시고 공연 경력도 뭐 있으시긴 하시고 그다음에 뭐 나름대로 그 장르를 넓히시면서 그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하신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립예술기관의 운영 경험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분이 정치적으로, 보훈성 인사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도움을 주셨던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올라오신 거죠. 이게 이제 대표이사로서 임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임명이 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같은 국립정동극장 진짜 바쁩니다. 여기가 늘 이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꼭 거론이 되는 극장 중에 하나인데 국립정동극장의 장동직 이사장님 이분이 또 이제 배우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역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으셨죠. 어쨌든 이렇게 두 분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조금 더, 이런 관심과 논쟁의 확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또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황교익 원장님이세요. 이분도 아까 장동직 이사장님도 지금 임명이 되신 거죠. 네. 그리고 황교익 원장님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원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제 황교익
님 그러면은 마칼럼니스트 해가지고 왜 음식 기행하는 데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칼럼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분 또한 이게 조금 정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사실 정책연구기관이라는 게 좀 약간 논문도 많이 쓰시고, 사회문화적인 어떤 그런 연구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거기 많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는 인플루언서 쪽에 가까우신 분이 아닌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분이 연구자, 그러니까 여기 그 학계나 이쪽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하셨던 한 250여 명의 분들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시면서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또 하셨대요. 줄줄이 지금 계속 문화예술계에서 성토를 하기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학계라든가 뭐 예술인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성명서를 엄청 많이 내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현장 예술인 한 50여 명이, 현장 예술인들이 묻는다. 제가 이제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예술의 미래는 있는가? 라는 성명서 발표를 뭐 4월 19일에 연대 서명을 또 하시기도 하셨고 해가지고, 총 700여 분이,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서명을 하시고 하면서 이게 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알리고 계신데 이게 이제 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의견을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또 SNS에 이렇게 게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들이 다시 또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이분들께서 어떤 예술적인 위치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들을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분들 중심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기관의 문제인데,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서울예술단이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걸 좀 끊고, 우리 이제 인력에 관한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할까 하는데, 한예종이 광주로 이전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석박사 과정을 신설을 하면서 이제 광주에 내려가서 학교를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서울예술단은 이미 광주 이전이 결정이 됐죠. 이게 이제 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 유인천 장관 시절 때부터 국립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거기서 활동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국립 아시아 예술단? 뭐 이제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서울예술단 단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내려가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체성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내려가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러분들 들으셨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제가 카드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 몇 가지를 또 보태서 한번 어떻게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분이 더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술의 전당 사장, 장한나 사장도 여기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한나라는 분은 이제 첼리스트죠. 그러니까, 행정과 경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제 뭐 직접, 연주자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예술을 직접 그 현장에서 하셨던 분이 사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전당이라는 이 큰 기관을 정말 운영할 만큼의 경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이제 우리는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송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지금 한국에서는 예술 경영이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이 예술 경영이 대학원에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석박사 과정에서 예술 경영인, 전문 예술 경영이 되기 위하여, 이론과 현장을 막론해서 굉장히 두 가지를 다 포섭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인력이 계속 양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예술 경영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 아주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쭉 키워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만 해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기관을 맡아서 전체를 운영해 나갈 만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셀럽이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온 분야에만 했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뭐 인성이 좋고, 그리고 뭐 석박사가 있고, 그리고 뭐 서승만 대표께서는 공연도 제작해봤고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이제 경력성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문 분야,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각자의 전문 분야를 현장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키워온 사람들에게 이 자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과연 뭐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분들 그리고 지금 예술인들 그러니까 이런 예술 행정이 훨씬 더 전문적이 되고 미래지향적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면서 자기 작업들을 쭉 해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령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서유기, 이런 그 예능 프로그램 있죠. 이런 그 약간 공연적인 특성이 결합된 예능 프로그램 거의 전 덕후예요. 진짜 많이 봤고, 관련 논문을 쓰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몇 편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그 개그나 예능 관련한 논문을 뭐 예를 들면 10편을 쓴다고 했을 때 10편을 쓴다고 해서 저를 그쪽 분야의 수장으로 뽑아주실 건가요? 저는 그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각자가 해왔던 분야,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전문성을 키웠던 분야는 다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수장이 되는 것에는 사실 인성이나 이런 건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과 얼만큼 이 기관을 잘 수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청사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령 우리 그 지금 정동극장 대표가 되신 서승만 대표님께서 혹시 정동극장 공연을 한 편이라도 보셨는지 그동안 저는 이제 그게 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정동극장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그 정치권에 이게 국립이고 이게 이제 그 문체부에 그 속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의 이러한 변화들에 이게 풍전등화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을 정말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올려놓기 위해서 정말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이 자리까지 발전시켜 왔거든요. 흔들림 없이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했던 그 과거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과연 대표님이 많이 알고 계시냐? 저는 이제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그 맥락에서 정동국장의 공연을 한 편이라도 보셨는지, 그동안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연 시장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공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가야 될지라는 것에 대한 정말 거대한 청사진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이런 제반 조건들이 한국에 얼마나 갖춰져 있고 극장마다 그것이 어떤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말 큰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걸 맡으셔서, 물론 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위치에서 잘하는 것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잘하는 거는 저는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 임기 3년이 아니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어떠한 청사진을 이 국립단체가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와 그러한 비전과 식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황교익 칼럼니스트 지금 이제 대표가 되셨지만 이 분도 그 사실은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연구단체거든요, 연구단체. 저랑 정말 친한 교수님께서 그 연구원에 계셔서
많은 업적을 내시고 진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셨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이제 그 연구원에 대한 또 되게 구체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로서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단체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으신지, 연구를 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연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구를 이끌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이재명 정부에게 묻고 싶은 건 셀럽이었어야만 했냐, 굳이. 네, 이런 질문 정말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뮤지컬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게 K-뮤지컬 혹은 K-컬처에 대한 새로운 도약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K-컬처의 새로운 도약은 상업주의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공연의 프레임을 만들고 공연의 어법을 만들고 공연의 청사진을 만들면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단순히 상업적인 어떤 그 결과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